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네, 현재 5월 온라인 학습이 끝나고 이제 정부에서 등교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저희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온라인 계약이 진행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학스터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학스터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사이버 학습을 하나로 모은 초중등 통합 온라인 학습 서비스로 기존에 4만 명 정도 접속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의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 학습과 학습 지원, 관리 기능이 추가된 학습용 교재 서비스입니다. 위드랑은 에듀넷과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교실 수업 기반의 SNS 학습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이번 온라인 계약 관련하여 이학스터와 함께 MBP에서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겠죠. 그리고 이학스터 플러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좀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최대 동시 접수자 300명만까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업체분들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네, 인프라 관련 설명에 앞서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MBP는 온라인 계약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BP는 우선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게임, 공공, 교문,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고객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의 전 계열사의 인프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계약 준비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인프라 규모를 확대하고 스케일링하고 또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계약을 연기함에 따라서 2월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집안에 있을 동안에 온라인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보조용의 역할로서 디지털 교과서와 그리고 이학스터에 대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청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실제 온라인 계약이 발표됨에 따라서 전체 온라인 계약을 위한 시스템 전면적인 대비를 요청 주셨고, 그리고 4월부터는 순차적인 온라인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순차적인 온라인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MBP에 요청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5월에는 전체 등교 일정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됨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순차적인 감축과 그리고 향후에 대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요청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 MBP에서는 2월 달에 대해서는 학습 보조용에 대한 시스템 점검 요청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시작했고, 기존보다는 약 몇 배 이상의 시스템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에 대한 긴급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전반적으로 컨설팅, 그리고 아키텍팅을 새로 한다든가 운영 쪽에 대한 대비, 보안 대비, 그리고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0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시스템은 대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아침 9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데요. 이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시 대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방향성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기획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하실 기술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가 준비가 필요했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습터 및 위드랑 접속 페이지를 지역별로 분리한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대규모 트래픽이 예상되는 서비스는 원래 시스템에 병목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잘 되는데 이학습터는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2주 앞두고 이미 다른 업체에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던 이학습터를 재설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숫자를 늘려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기존 이학습터를 복제해서 여러 개의 이학습터를 만들었었습니다. 당시 하나의 이학습터가 약 4,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7개의 이학습터를 만들어서 결국 1차 온라인 계약 때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학생들을 잘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클라우드가 아닌 일반 물리 서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였다면 9일 만에 이런 7배까지의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버를 준비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입고되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한 달 정도는 걸리니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1차 온라인 계약 이후 이학습터의 구조 최적화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 인프라 스케일링과 같은 작업들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개의 이학습터가 최대 4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학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을 끌어올렸었는데요. 원래 3차 온라인 계약 이후에 300만 명 학생을 감당하려면 30개 이학습터를 만드는 것이 맞지만 그전에 저희가 분석했던 접속 데이터 그리고 서버의 사용 통계량 등을 분석해서 3차 온라인 계약 이후에 150만 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 수가 나올 것을 예측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12개의 이학스토를 만들고 2차 온라인 계약을 대비했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도 많은 대응이 필요했었습니다. 최대 4만 명을 수용하고 있던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을 수용하는 서비스로 확장이 되면서 보안 위협 또한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서비스인 만큼 공격자들의 타겟이 되어 디도스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침해 사고 대응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공격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을 통해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드랑 온라인 계약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의 해킹 및 웹 취약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과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서비스 어뷰징 취약점을 발견하면 해당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캐리스 및 개발사의 보안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 학습터는 교사분들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학생들이 시청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특성상 콘텐츠 전송 측면에서도 다양한 대응이 필요했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건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 트래픽 대비 취약한 원본 안정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계약 이전에는 사용량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었는데요. CDN 원본 서버도 그 대규모 트래픽 대비 안정성이 크게 고려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CDN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본 요청량과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원본 부하로 인한 장애는 CDN 전송에도 영향을 주어서 사용자들이 원활한 영상 재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CDN 원본이자 이 학습터의 웹서버로도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본 서버 자체의 부하는 장애로 인해서 이 학습터 서비스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업로드되는 대용량의 신규 콘텐츠였는데요. 온라인 계약에 따라 전국의 교사분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신규 콘텐츠 수가 수십만 개에서 용량은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인데요. 이 콘텐츠들은 업로드 이후에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CDN에 캐싱되지 못한 상태로 원본 요청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접 제작된 컨텐츠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 컨텐츠 성격 대비 고화질의 영상들이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온라인 계약 대비 컨텐츠는 SD급으로 제작을 가이드하였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HD, 풀 HD 해상도 수준의 영상을 업로드해서 원본의 저장 용량과 CDN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전체 플로우를 검토해서 원본과 CDN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고 용량을 재산정했습니다. 이 학습터의 웹서버와 CDN의 원본 서버를 분리해서 웹 접근의 안정성 자체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CDN은 원본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CDN과 원본 사이에 티어 구조의 캐시 서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CDN 캐싱 용량도 증설해서 원본으로의 요청량과 부하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업로드되는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매일 CDN의 프리캐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년, 과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신규 업로드되는 컨텐츠는 롱테일 성격으로 캐시 히트율이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전일에 업로드한 컨텐츠가 다음날 서비스되는 패턴을 분석해서 신규 업로드한 컨텐츠는 다음날 서비스 전에 프리캐싱을 하여 CDN을 통해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원본 안정성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영상 성격 대비 고화질 컨텐츠는 매일 재인코딩을 통해서 영상 품질을 저화질로 변경하고 있어요. 컨텐츠 속성을 확인해 보니 스포츠나 뮤직 같이 다이나믹한 영상이 아닌 정적인 교육용 영상이므로 저화질로 변경해도 영상 시청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HD, 풀 HD 이상의 고화질 영상은 저장 공간과 트래픽을 가소비하고 사용자 재생에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화질 영상을 재인코딩해서 저장 공간과 트래픽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오프라인 계약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앞에서 설명했던 인프라 스케일링, 보안, 콘텐츠 전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4월 17일 날 2차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요. 모두가 하루 종일 모니터링도 하고 한 몇 주간은 정말 진짜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로그인 인증 서버 자체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가장 아찔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5분 동안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고 정부도 예측하지 못한 150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들어오려는 학생들은 많은데 매표소, 즉 로그인 서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준비한 150만 명의 좌석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학습터의 로그인 서버도 확장이 가능해서 SSO DB 및 세트수를 스케일 아웃하고 서버를 스케일 업해서 개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는 동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한 것이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각 서버의 CPU, 메모리 등을 점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매일매일 개선을 하였고요. 병목 지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매일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크타임 및 최대 접속자에 대한 서버 부하량을 계산해서 적절한 인프라 스케일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온라인 계약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도 힘드실 거고요. 사실 학생들도 코로나19 사태였지만 저희 MVP 직원들도 코로나19 사태였거든요. 저희도 학부모였고 저희도 이제 재택근무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긴급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오프라인 대면을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어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객사는 대구 지역에 있었고 저희는 재택근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원격
이제 온라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히나 대구 지역은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분들도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승우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계약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트래픽은 이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관점에서는 주요 지역별 권역을 나누어 트래픽을 분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관점에서는 분리된 권역과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된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미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안 인프라 담당자들은 대규모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모니터링도 계속하였습니다.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 밤낮을 고생하며 밤잠을 반납해가며 철야 작업을 진행한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은선님도 힘드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이 학습단은 온라인 계약 이전인 2월 전까지는 수십 메가bps의 트래픽 사용량이었다가 4월에 온라인 계약 이후에는 수백 기가bps 사용량으로 몇백 배의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서비스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예상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구조 자체가 대용량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였던 게 대응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수십만 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수백 기가bps의 트래픽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안정적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력을 서비스 구조 자체에 녹여서 최적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조가 물에 잠잠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발장구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서비스 뒤편에서 매일 인코딩과 프리캐싱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적정한 비트레이트와 해상도의 용량으로 영상을 인코딩이 수행되고, 인코딩된 영상이 CDN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까지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응은 수십 명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잘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주 동안 빠르게 준비하여 오픈이 가능했던 이유도 유연하게 스케일링이 가능한 클라우드 덕분이 아닐까요?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원격 강의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곳이 많았고, 최근 관련해서 문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원격 근무, 원격 학습, 그리고 강의 등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기본권, 교육 평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우님이나 은서님도 보안이나 콘텐츠 전송 관련해서도 해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이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안도 팬데믹 상황과 유사하게 보안 위협이 언제 닥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비상시를 대비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설계하고 구축하여 위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을 고려하여 개발을 해야 하고, 보안 위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보안 대책의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하는 콘텐츠와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콘텐츠의 품질을 판단할 때 영상의 속성을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감과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비트레이트와 해상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강의용 콘텐츠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적고 색감이 화려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트레이트로도 충분히 고품질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720p 해상도의 2Mbps 영상이나 480p 해상도의 1Mbps 영상의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후자의 낮은 비트레이트 영상을 선택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동영상 품질을 저화질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더라도 네트워크 트래픽과 저장 공간이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해상도와 비트레이트 선정하는 것이 영상 서비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생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요. 요즘은 PC, 모바일, 태블릿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플레이어와 전송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C, 모바일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지원하는 HTTP 기반의 HLS-Dash와 같은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이 호환성에 좋고요. 영상 콘텐츠와 전송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런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이번에 온라인 계약이 가능했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 가능하도록 서버 용량에 대한 확충이 가능하시고 하루 수테라의 이제 콘텐츠 저장 용량이 확보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상품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미디어 송출을 위한 풀스펙을 손쉽게 제공하는 라이브 스테이션, 그리고 VOD 스테이션, CDN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쉽게 콘텐츠 인코딩 및 CDN 연동, 전송까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 온라인 교육에서의 미디어 전송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앞서 충분히 설명된 보안 부분인데요. 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상품 체커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구축 및 보안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 위협 탐지 및 공격을 차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웨비나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보이시는 문의 DL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